자연과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화학 반응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났으며 그 중에서도 광합성, 철의 재련, 화석 연료의 연소는 인류 문명의 발달과 생활 방식에 큰 전환점을 마련한 중요한 반응이다. 이들 반응은 모두 산소가 이동한다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며 이렇게 산소가 이동하는 화학 반응을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한다. 사과가 갈변하거나 쇠못이 녹쓰는 현상, 양초가 타는 현상도 산화환원 반응에 해당한다. 여러 실험 사례를 통해 산화환원 반응의 원리를 알아보자. 구리를 불에 가열하는 실험을 알아보자. 알코올 램프의 불꽃을 보면 겉과 속의 색이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겉부분을 겉불꽃, 속부분을 속불꽃이라고 한다. 금속 구리의 색은 붉은색이다. 이를 겉불꽃에 대어 가열하면 그 부분이 검게 변화한다. 이후 검게 된 부분을 속불꽃에 대어 보면 다시 붉은색으로 돌아오는 것이 관찰된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겉불꽃은 바깥쪽이라 상대적으로 산소 공급이 원활하다. 따라서 겉불꽃에 가열한 구리는 산소와 반응을 하게 된다. 구리와 산소는 반응하여 산화구리를 이루며 이 물질은 검은색이다. 한편 속불꽃은 상대적으로 산소 공급이 적기 때문에 연료인 알코올이 불완전 연소하면서 미세한 탄소 입자가 생긴다. 따라서 검은 산화구리를 속불꽃 속에 넣으면 탄소와 반응을 하고 산화구리의 산소가 탄소로 옮겨가면서 이산화탄소가 생성되고 순수한 구리로 돌아오게 되면서 붉은색을 되찾게 되는 것이다. 발생하는 기체가 이산화탄소라는 것을 속해수와 반응시켜서 흐려지는 반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을 산소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 반응으로 설명할 수 있다. 물질이 산소를 얻는 반응을 산화라고 한다. 구리가 산소와 반응하여 산화구리가 되는 과정에서 산화된 물질은 구리이다. 아래 반응식에서는 탄소가 산소를 얻어 이산화탄소가 되었으므로 탄소가 산화된 것이다. 반대로 물질이 산소를 잃는 반응을 환원이라고 한다. 산화구리가 산소를 잃고 순수한 구리가 되었으므로 환원된 물질은 산화구리이다. 산소를 받은 물질이 있다면 그 산소를 준 물질이 있어야 하므로 산화와 환원 반응은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 산소가 관여하지 않는 산화환원 반응도 있다. 이는 전자의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 반응으로 설명된다. 산소에 의한 산화환원 반응과는 반대로 물질이 전자를 잃는 반응을 산화라고 하며 물질이 전자를 얻는 반응을 환원이라고 한다. 사실 모든 산화환원 반응은 전자의 이동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포괄적이다. 산소의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 반응은 모두 전자의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 반응으로 설명할 수 있다. 구리가 산소와 반응하여 산화구리가 되는 과정을 다시 보자. 산화구리는 이온 결합 물질로 이가 양이온인 구리 이온과 이가 음이온인 산화이온의 결합이다. 반응 전 금속 구리는 전기적으로 중성으로 전하가 0이다. 전하가 0인 구리가 반응하면서 전자를 2개 잃어 이가 양이온의 구리 이온이 된다. 즉 산소를 얻어서 산화이기도 하지만 전자를 잃어서 산화되었다고도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산소 분자의 산소가 이가 음이온의 산화이온이 될 때 전자 2개를 얻으므로 전자를 얻어 환원된 것이다. 속불꽃에 가열하는 반응에서도 산화구리의 구리 이온이 금속 구리로 되면서 전자를 얻으므로 환원이다. 산소는 이산화탄소가 되면서 전자 일부를 산소에게 넘겨주므로 전자를 잃으면서 산화되는 것이다. 여러 가지 반응 사례로 전자 이동에 의한 산화 환원 반응을 더 알아보자. 황산구리를 물에 녹여 수용액을 만들고 마그네슘을 넣은 경우이다. 황산구리는 황산이온과 구리이온으로 이온화되며 구리는 이온 상태일 때 푸른색이므로 수용액의 색도 푸른색이다. 여기에 마그네슘을 넣으면 푸른색이었던 수용액이 점점 옅어지면서 무색 투명해지며 붉은색의 금속이 점점 생겨난다.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 마그네슘을 황산구리 수용액에 넣으면 마그네슘은 전자 2개를 내려놓고 이가 양이온의 마그네슘 이온이 된다. 그러면 녹아있던 구리 이온이 그 전자 2개를 얻어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어 금속 구리가 된다. 용액 속에 녹아있던 물질이 고체로 변해 밖으로 나오는 것을 석출이라고 한다. 즉 붉은색의 금속은 구리였던 것이다. 반응이 반복되어 푸른색의 구리이온이 줄어들므로 푸른색이었던 용액이 무색 투명해진 것이다. 이 반응에서 산화된 물질은 마그네슘이다. 마그네슘이 전자 2개를 내려놓고 마그네슘 이온이 되면서 산화된다. 전자는 영어로 일렉트론이고 음전화를 띠므로 소문자 2에 마이너스를 위첨자로 표시하고 전자의 개수를 큰 숫자로 앞에 표기하면 된다. 산화된 물질이 있으면 환원된 물질이 있다고 했다. 이 반응에서 환원된 물질은 구리이온이다. 구리이온은 마그네슘이 내려놓은 전자 2개를 얻어 구리금속이 된다. 산화환원 반응을 전체로 합치면 화살표를 등호처럼 생각하고 좌변, 우변을 합쳐서 써주면 된다. 석출된 구리가 마그네슘 금속판에 모두 달라붙는다면 금속판의 질량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구리가 마그네슘보다 원자량이 크므로 금속판 질량은 점점 증가한다. 금속판이 사람이 탄 배라면 배에 타고 있는 장원영을 바다에 내려보내고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던 마동석을 건져 올리는 것과 같다. 이 작업을 반복하면 배의 질량은 증가할 것이다. 산화환원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황산이온까지 포함해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산화된 물질은 금속 마그네슘, 환원된 물질은 구리이온이다. 다음은 질산은을 물에 녹여 수용액을 만들고 구리를 넣은 경우이다. 이 경우 무색 투명했던 수용액에서 푸른색으로 변하며 금속 구리 주변에 반짝반짝한 물질이 붙는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질산은은 질산이온과 일가 은이온으로 이온화되며 은이온은 무색이므로 수용액도 무색 투명하다. 여기에 금속 구리를 넣으면 구리는 전자 2개를 내려놓고 이가 양이온의 구리이온이 된다. 그러면 녹아있던 은이온이 전자 1개를 얻어 전기적으로 중성인 금속 은으로 석출된다. 반짝이는 물질은 은이었던 것이다. 아까랑은 다르게 은이온은 일가 양이온이므로 남은 전자와 은이온 하나가 더 결합하여 은으로 석출된다. 즉 구리이온 하나가 생길 때 은이온은 2개가 금속 은으로 석출되는 것이다. 이러한 반응이 반복되면 수용액 속 은이온의 수는 감소하고 푸른색의 구리이온이 증가하여 용액의 색이 푸르게 변한다. 이 반응에서 산화된 물질은 구리이다. 구리가 전자 2개를 내려놓고 구리이온이 되면서 산화된다. 환원된 물질은 일가 은이온이다. 2개의 은이온은 구리가 내려놓은 전자를 각각 1개씩 받아 금속 은이 된다. 산화 환원 반응을 전체로 합치면 이렇게 된다. 석출된 은이 구리 금속판에 모두 달라붙는다면 금속판의 질량은 증가한다. 은이 구리보다 원자량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구리 하나가 이온화될 때 은이온은 2개가 금속이 되므로 반응이 계속될수록 수용액 속에 녹아있는 총 양이온의 수는 점점 감소하게 된다. 금속판이 사람이 탄 배라면 배에 타고 있던 가벼운 장원영 1명을 바다에 내려보낼 때 바다에서 헤엄치던 무거운 마동석 2명을 건져 올리는 것과 같다. 이 작업을 반복하면 배의 질량은 증가할 것이고 바다에서 헤엄치는 사람의 수는 점점 감소할 것이다. 산화환원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질산이온까지 포함해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산화된 물질은 금속 구리, 환원된 물질은 일가 은이온이다. 다음은 묽은 염산에 금속 아연을 넣은 경우이다. 묽은 염산에 금속 아연을 넣으면 아연은 녹아내리고 기포가 금속 표면과 용액 속에서 생겨나 위로 떠오르는 모습이 관찰된다. 이 과정을 알아보자. 묽은 염산은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으로 이온화된다. 금속 아연을 넣으면 아연은 전자 2개를 내려놓고 이가 양이온의 아연이온이 된다. 그러면 수소이온이 각각 전자 1개를 얻어 전기적으로 중성인 수소 원자가 되고 이 수소 원자 2개가 결합하여 기체 수소로 방울을 만들어 위로 떠오르게 된다. 이 반응에서 산화된 물질은 금속 아연이다. 아연이 전자 2개를 내려놓고 아연이온이 되면서 산화된다. 환원된 물질은 수소이온이다. 2개의 수소이온은 아연이 내려놓은 전자를 각각 1개씩 받아 수소 원자가 되고 이들이 결합하여 수소 분자가 된다. 산화환원 반응을 전체로 합치면 이렇게 된다. 이러한 반응이 반복되면 수용액 속 수소이온의 농도는 감소한다. 아연 하나가 이온화될 때 수소이온은 2개가 결합하여 기체가 되므로 반응이 계속될수록 용액 속 수소이온의 수는 점점 줄어들게 된다. 이 반응에서 금속 아연은 아연 이온으로 녹아내리고 금속판에 다른 금속이 석출되지 않으므로 금속판의 질량은 점점 줄어든다. 금속판이 사람이 탄 배라면 배에 타고 있던 마동석 1명을 바다에 내려보낼 때 바다에서 헤엄치던 장원영 2명을 바다에서 건져서 비행기 태워서 하늘로 날려보내는 것과 같다. 이 작업을 반복하면 배의 질량은 점점 줄어들 것이고 바다에서 헤엄치는 전체 사람의 수도 줄어들 것이다. 산화하는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염화이온까지 포함해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산화된 물질은 금속 아연, 환원된 물질은 수소이온이다. 산화와 환원 반응은 자연과 인류의 역사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중요한 화학 반응이다. 첫 번째는 광합성과 세포호흡이다. 성캄브리아 시대에 남세균이 등장하면서 광합성이 시작되었다. 광합성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는 과정으로 원시 지구의 대기 구성을 바꾸었다. 대기에 산소가 쌓이면서 오존층이 형성되어 해로운 자외선을 차단했고 육상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 또 산소 농도가 높아지면서 산소를 이용해 에너지를 얻는 생물이 나타났다. 광합성에서는 이산화탄소가 포도당으로 변함으로 환원, 물이 산소로 변함으로 산화가 일어난다. 세포호흡은 이와 반대로 포도당이 이산화탄소로 바뀌면서 산화가, 산소가 물로 바뀌면서 환원이 일어난다. 두 번째는 철의 재련이다. 자연에서 철은 주로 산소와 결합한 산화철 형태로 존재한다. 순수한 철을 얻기 위해서는 산화철에서 산소를 떼어내야 하는데 이를 재련이라고 한다.
먼저 코크스라고 부르는 탄소 덩어리가 산소와 결합해 일산화탄소가 되는데 이 과정에서 탄소는 산화된다. 이후 일산화탄소가 산화철에서 산소를 빼앗아 철을 만들어내는데 이때 철은 환원되고 일산화탄소는 이산화탄소가 되면서 산화된다. 철 재련 덕분에 인류는 무기와 농기구를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고 철기 시대를 맞이하여 문명이 빠르게 발전했다. 세 번째는 화석연료의 연소, 그 중에서도 메테인의 연소이다. 화석연료는 지질시대에 쌓인 생물의 유해가 오랜 시간에 걸쳐 석탄, 석유, 천연가스로 변한 것이다. 천연가스의 주성분인 메테인은 산소와 반응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이 되면서 많은 열에너지를 낸다. 이 과정에서 메테인은 산소를 얻음으로 산화되고 산소는 물이 되면서 산소를 잃음으로 환원된다. 18세기 후반 석탄을 연료로 한 증기기관이 발명되고 이어 증기기관차가 등장하면서 생산력과 교통이 크게 발전했다. 이는 산업혁명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마지막은 수소연료전지이다. 수소연료전지는 수소가 전자를 잃고 산화되며 산소가 전자를 얻어 환원되면서 물을 만드는 장치이다. 이 과정에서 전기가 발생하므로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화학반응식에서 산소가 늘거나 수소가 줄면 산화이고 산소가 줄거나 수소가 늘면 환원이며 금속의 경우 이온이 되면 산화, 이온이 금속이 되면 환원이다. 이러한 규칙에 따라 위의 네 가지 화학 반응식을 보면 광합성 반응에서 6H2O가 6O2가 되면서 산소가 6개에서 12개가 되므로 산소가 늘어나서 산화이다. 수소로 따지면 수소가 12개에서 0개가 되므로 산화라고도 할 수 있다. 6CO2가 C6H12O6가 되면서 산소가 12개에서 6개가 되므로 환원된 것이다. 수소로 따지면 수소가 하나도 없다가 12개가 되므로 환원이라고 할 수 있다. 색포흡은 광합성과 정확히 반대로 보면 된다. 포도당은 산화되고 산소는 환원된다. 아래의 반응에서도 산소를 얻게 되거나 수소를 잃은 경우를 산화라고 하고 산소를 잃거나 수소를 얻은 경우를 환원이라고 한다.